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9시에서 10시 자, 투자 수익과 아이디어 그리고 재미까지 소통까지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시간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의 이강무입니다. 자, 이강무 전문가 오랜만에 오늘 뭐 하셨다면서요? 네, 낮에 오랜만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마음 잡았나 보네. 뭐 마음을 잡았다기보다는 네, 또 봄이고 하니 오랜만에 또 소통을 또 적극적으로 해봤습니다. 한참 안 했죠? 네, 저는 이제 겨울 때 목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방송 이외에 마이크를 좀 많이 좀 줄였었죠. 그러면 지금 오늘 뭐 하루 딸랑하고 말면 안 될 거고 앞으로 좀 자주 네. 할 생각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EJ 시간 동안에 유튜브를 통해서 대화하는 게 제법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토마토 전체 이벤트가 좀 진행될 것 같고 그 다음 주부터 해서는 고정적으로 제가 유튜브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고전적으로 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화요일 날 하시나요? 저는 화요일을 좋아해서요. 아마 좀 스케줄을 잡는다면은 다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다음 주 계획을 화요일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좀 쭉 좀 몇 번 좀 이렇게 하세요. 네. 몇 번 해야지 좀 도움이 되고 시청자님들한테도 네. 뭐 그렇게 될 테니까.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화요일 날 스케줄이 정말 정해지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우리 EJ 시청자님들을 위해서도 네. 시청자님들도 아마 이 프로에 대한 애착도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네. 뭐 상당히 좀 이렇게 도움이 좀 많이 되게끔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은데. 네. 자, 뭐 저도 기대해보고 저도 뭐 시간 되면 한 번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EJ가 지금 한 달여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네. 이제 곧 2달을 채워가는데 아마 시청자님들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희가 EJ입니다. 예. 이씨성 2명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성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계속 지켜야 됩니다. 새로운 이씨 전문가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 근데 아마 이씨가 잘 좀 없더라고요. 오래, 좀 네. 오래 하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네. 좀 들고요. 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어제 조금 뭐 그런 부분들 저 인플레이션 관련해 갖고 뭐 저 금리 2년물 10년물 이렇게 역전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어제 저 투자의 신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조금 어수선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단기, 장기, 중기 뭐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크게 의식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뉴스는 확인하고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보다도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잘 버티지 않습니까? 버티죠. 더 이상의 큰 악재는 네, 저는 지금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전쟁이나 뭐 어떤 뚜렷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대응하기는 굉장히 좋은 장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틀에서는 시장이 조금 갇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처지는 뭐 그런 시장이기도 한데 네. 뭐 일단 뭐 이 시간을 통해서는 좀 그때그때 또 될 수 있으면 움직이기 전에 그때 좀 이렇게 찾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또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요. 뭐 숫자가 모든 걸 다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추천해 드렸던 종목군들 그런 것들 상당히 좋은 그런 수익들도 나고 있으니까요. 뭐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도 지금 시장 좋아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좋죠 지금. 네, 좋죠. 물만 고기만이지 지금. 그렇죠. 생각보다 지수가 박스 꺼낼 때 할 게 많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하루 일과 시장을 보면 좀 지루하긴 하죠. 이게 아무 진짜로 대책이 없는 장이 있어요. 대책이 네. 없는 장. 그냥 계속 흘러내리는 뭐 그런 시장이 있는데 뭐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뭐 장이 괜찮으면 당연히 뭐 시장에서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는 일정한 그런 틀이 좀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쫓아가면 죽는 거지. 쫓아가면 죽는 거고 조금 뭐 밑에 있는 조금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 그럴 때는 조금 쫓아가도 되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재미를 그렇게 크게 못 보는 경우가 좀 많고요. 네. 또 이게 압축이 되죠. 시장이 이게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 그 상태에서 눈치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섹터가 괜찮다 그러면 자금이 그쪽으로 좀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이죠. 당분간은 시장이 좀 박스권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장에서는
좀 빠른 뉴스에 또 자극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또 제법 호재성의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뉴스를 좀 많이 살펴보시는 것도 지금 시장의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과 유튜브 참여 진행하고 있고요. 이재필 전문가와 저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 네. 유튜브예요. 서로 이야기하는 동안에 또 상대 다른 사람이 또 유튜브에서 꾸준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커스 EJ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강문 전문가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어제 사실 조금 거론이 됐던 뉴스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EJ는요, 서울 상수도 간 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오늘 이제 표가 나오게 됐는데요. 2040 서울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저께부터 해서 시장에서 좀 소개가 되기도 했었고요. 실질적인 발표는 어제 나왔고, 이 상하수도 정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대략 한 15년 만에 나오는 정비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수도 정비 계획 때문에 수처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하수도 관련해서 관광 진행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자, 우선은 뭐 뒷부분에 제가 지수 차트를 좀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어제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오늘은 좀 쉬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한번 더 다시 뚜껑을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수렴에 대한 회전이 좀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쉰 자리가 내일의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서울시에 대해서는 2040년도 때까지 30년 이상 장기 사용된 상수관을 교체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길이가 자그마치 3km가 넘습니다. 3,000km인가요? 네. 3km면 그렇죠. 3km는 얼마 안 되죠. 네, 3,000km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자재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급수 환경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비한 상수관 교체인데 이 안에서는 이 4차 산업과 같은 AI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솔루션이 좀 접목될 거라고 하니까 지금은 이 기자재라든지 관광 관련된 기업들을 보겠지만은 향후에는 상수도 정비에 관련된 뭐 로봇이라든지 AI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조금의 여담인데요. 예전에 수출 개선을 위해서 AI 물고기 로봇을 만든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또 윤석열 당선인이 땡땡 로봇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쪽에 좀 투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땡땡 로봇이 뭔지 그냥 얘기를 해주시죠. 뭐 일단은 카더라 통신이기 때문에 뭐 그게 어때요, 뭐 그냥. 네, 뭐 일단은 첫 번째는 뭐 배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일단 그러면 그래서 넘어가시고. 향후에 뭐 어떤 로봇에 대한 관련된 뉴스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스마트 아리수라는 이제 키워드가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도 정수 처리 뭐 2040년대까지 확보한다는 계획. 가장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수처리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관련된 종목들 좀 지수 차트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 차트가요.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뉴보텍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봉으로 좀 쉬었던 모습이고요. 어제는 크게 급등했던 모습인데 대부분의 주가 흐름들이 그동안에 시장에 대한 관심을 못 받다가 거래량 유입과 함께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고 오늘 쉬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변동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뉴보텍 같은 경우에는 이 노후된 관에 대한 프로젝트를 좀 수행했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PVC 이중벽 하수관 을 개발했던 최초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하수도라고 본다면은 보통 좀 큰 관광 기업들이 좀 주목이 되는데 PVC 플라스틱 소재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뉴보텍 이외에 다른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처리 관련해서는 웰크로 한텍이 많이 주목받는데요. 웰크로 한텍, 뭐 시노펙스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인천에 이 수도 빨간물 이런 뉴스가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끔 꽤 자주 나와요. 뭐 저 수돗물에서 벌레 나와갖고 맞아요. 또 미생물 막, 나오고 또 한 번 막 그랬던 적도 있고. 네.
그때 항상 거론이 되는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또 상하수도 계획, 인프라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웰크론한테 시노패스도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웰크론한테 또 끼가 좀 있죠. 맞아요. 예전부터 해서 주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따금씩 거래량을 크게 급증시키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상당히 끼를 가진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오는 시기 때부터 해서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도 한번 주가의 움직임 좀 기대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노팩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팩스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어제 움직임이 컸고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 이렇게 된다면은 내일장에 어떤 한 종목이라도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전체 그룹주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요즘에 어떤 게 네. 거의 제일 빨리 좀 반응을 하나요? 저 상하수도 관련돼서. 저는 이제 앞에서 뉴보텍을 좀 대장주로 보고 있는데 뉴보텍. 네. 아무래도 기자재 쪽에서의 좀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요거를 뭐 그렇게 네.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요거를 네. 한꺼번에 요렇게 묶어놓고 뭐 요렇게 순서대로 요렇게 넣어놓고 뭐 하나가 딱 움직이면 네. 예를 들어 뉴보텍이 제일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면 뭐 그거를 뭐 쫓아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네. 또 좀 옳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 조금 뒤따라가는 것들 네. 뭐 이런 것들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대장주, 그러니까, 후발주를 좀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뉴보텍. 일단 보고요. 뉴보텍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웰크로 한텍이나 시노팩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수처리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좀 선전했던 기업들이 이 수도관 관광을 만드는 철강 기업들입니다. 종목 하나씩 보도록 하죠. 동양철관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상이 급등세에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갔던 것 같은데, 자, 이 종목도 사실은 움직임은 어제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 쉬었고, 순환매적인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좀 빠르게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수도관 교체에 대한 이야기들 좀 새롭게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주철관 움직임도 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차트도 보시게 되면은 하이스틸. 보시게 되면은 사실 앞전에 있었던 주가 움직임들과 하이스틸에 대한 편차는 좀 있지만은 하이스틸도 이쪽에 그동안에 사실 중소형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하이스틸이 움직임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수도관 쪽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뉴스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산애강도 앞전에서 소개드렸던 종목들과 유사한 차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뭐 대부분 시장에 소외되었다가 거래량 유입에 대한 포인트가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오늘은 대부분 거래량이 급감하거나 좀 눌림목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내일장에서의 순환매 저는 좀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좀 끼가 있는 종목들은 네. 여기에 다 있네요. 지금 저런 것들 그리고 지금 이 수도관을 갈아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30년 동안 써왔던 이 수도관 자리를 새롭게 교체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단 뭐 수처리 쪽 뭐 이런 쪽도 조금은 네. 상관이 있겠지만 훨씬 더 상관이 있는 거는 네. 뭐 관 같은 거 네. 이런 쪽이겠네요. 일단은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주목받은 거는 강간 기업들이었는데 저는 수처리 기업도 되게 상당히 중요한 게 아리수의 맛을 조금 개선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처리에 대한 좀 포인트를 둘 것 같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상하수도에 대한 교체 이야기들이 예. 지난해 인천에 또 워낙에 좀 큰 일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수도권 전반적으로 수도관 교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네. 환경을 전공했는데요. 환경 자격증도 갖고 환경 계시잖아요. 기사 자격증을 있는데 네. 기사 자격증이 대기가 있고 수질이 있고 폐기물이 네. 있고 소음 진동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대기만 따고 귀찮아 갖고 대기면 대기 공기 환경 기사. 네네네. 저 수질 같은 경우는 딸라다가 말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그때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이거하고 좀 관련이 있겠네요. 그러면은 어느 기자재를 잘 쓰고 있는지 한번. 네. 그 친구들이 알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왜요? 왜 지금 현존까지 계시다라면 어느 정도 네. 좀 자리를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이것도 연락을 해봐야 되나 또? 네. 몇십 년 만에? 한번 연락을 꼭 하셔가지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만약에 이제 수도관 교체를 한다라면은 어느 기업 제품이 요즘 뜨고 있는지 내가 종목 찾아서 니도 줄게. 종목하고 알겠습니다. 교환하자.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얘기를 제가 또 유튜브에 또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연락을 네. 한번 네. 될 수 있으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중에 좀 탑픽으로 제일 네. 좋아하시는 종목은 어떤 거세요?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철강 기업들이 좀 강간 기업들이 주목받았는데 저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뉴보텍을 좀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수처리를 위한 여러 가지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앞으로 상하수도에 대해서 교체에 대한 뭐 노후된 것만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이제 교체되는 것을 좀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친환경 이 상하수도관 교체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다. 뭐 최초 개발 회사다라고 좀 명명되어 있는데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 그러면 시청자님들 뭐 이 수도 관광 관련해 갖고 조금 궁금하신 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올려주신 건 없는데요. 지금 김용용 주거단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수도 이전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이거 세종시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신 것 같아요. 이거 유머를 올려주신 거 맞죠? 예, 워낙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니까요. 또 김용용 주거단님께서는 항상 저희의 EJ와 소통을 그렇죠. 또 부지런히 해주시는 분이기 고마운 때문에 분이죠. 네, 좀 재밌게 봤습니다. 네. 세종시도 관련이 있죠. 거기도 수도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따지면 모든 공사 도시가 다 해야지, 그렇죠. 지진 난 곳도 봐야 되고. 그렇죠. 네. 일단은 서울시에서 이제 2040년도 때까지 교체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한 15년 만에 나오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번에 좀 이 철강 기업들부터 해서 기자재 기업들이 그렇죠. 상당히 좀 새로운 모멘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뭐 저런 것들 원자재 관련해 갖고 조금 그런 모멘텀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는 뭐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제가 또 포커스 EJ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원격 의료 쪽입니다. 자, 이 원격 의료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되는 쪽이 한 2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 관련해 갖고 전쟁 뭐 이런 것들 관련해 갖고 그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이런 것들 돌아가면서 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저 윤석열 당선자께서 하신 얘기들 그 공약들 뭐 이거 관련해 갖고 그 공약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요거는 당선인께서 그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던 부분이죠. 원격 진료의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관련되는 그 저 스타트업 기업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 혁신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뭐 규제 이런 부분들은 걱정 마시고 혁신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원격 진료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지금 저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 이 원격 의료 시장이 한 250억 불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한 2025년 정도면 요게 한 550억 불로 지금 현재보다 한 2배 정도 더 커질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뭐 의료법 관련해 갖고 거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죠. 그나마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일부 약간 허용해 준 건 있는데요.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검사 출신이었다라는 게 상당히 이런 일을 추진하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을까,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 뭐 나름대로 다 그런 사정이 있겠죠. 근데 뭐 의사협회 이런 데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반대가 좀 심하셨죠.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격 진료가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말씀들도 하시던데요. 글쎄 뭐 그 이유는 제가 확실하게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보편타당한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식선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그냥 될 수 있으면 그 시골 같은 데서 사시는 분들 솔직히 서울에까지 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걸 어느 정도 풀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제
짧은 상식선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당선인께서 검찰총장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시고요. 또 아마 그쪽 관련해 갖고 인맥이 굉장히 넓으시겠죠. 그러니까 좀 이게 힘을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신정부 출범이 되고 나면 의료 환경에 변화도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 얘기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스타트업에 가서 하시는 얘기 TV를 통해서 직접 들었는데요. 뭐 정말로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케어랩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케어랩스는 굿닥이라는 앱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근데 이 굿닥이 회원이 800만 명이나 돼요. 800만 명. 자, 그리고 이 굿닥은 하루 평균 한 10,000명 이상 이 의료 플랫폼을 요거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넘버원이죠. 자, 의료 플랫폼 중에는 넘버원이기 때문에 자, 요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것도 전에 이때 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었죠. 처음에 2018년도에 상장해갖고 쭉 미끄러졌는데 뭐 요렇게 지금 1년, 2년, 3년, 한 4년 차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3년 동안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좀 매물 나올 거는 다 나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게 또 실적 부분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영업이익은 약간 줄었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이나 뭐 그런 때는 투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줄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조금 돈을 쓸 때가 이렇게 많아서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작은 기업들, 스타트업 선상에 서 있는, 스타트업은 아니지만요. 자, 그래도 커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늘어나면 나중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케어랩스 같은 경우가 그 원격 의료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좀 그냥 주가 자체가 수준이 너무 이렇게 비싼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지금 한 시가총액이 1635억 정도 되니까 매출액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라면 못할 정도 수준도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조금 바닥을 치고 여기서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정도 바닥을 찍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케어랩스가 있고 또 인성정보라는 종목도 있죠. 자, 이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AI 컨택 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격 진료 헬스케어 그리고 데이터 센터 자, 요런 IT 인프라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하는 일만 딱 들어봐도 그쵸? 원격 진료나 이 4차 산업혁명 이런 쪽 AI 이런 쪽하고 조금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래서 이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원격 진료 관련되는 그런 모멘텀들이 나오면요. 그렇게 얘는 대장으로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종목은 좀 아니에요. 그런 종목은 좀 아니지만 다른 종목들하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좀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적자는 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2, 30억 정도 흑자 부분이 조금 작아서 그렇지 계속해서 조금 흑자는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매출 같은 경우는 꽤 됩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12,500억 정도, 그 정도 매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별도 기준으로도 1,000억 이상은 매출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니까요. 소프트웨어 업체, 그러니까 요런 걸로 따져서는 상당히 조금 매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면, 유비케어라는 종목도 있죠. 유비케어라는 종목도 있는데, 자, 요거는 요양병원이나 의원급의 EMR 시장의 1위 종목입니다. 자, EMR이라는 거는 전자의무 기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뭐든지 1위는 조금 프리미엄이 생기죠. 자, 그래서 전국에 지금 한 2만 5천 개 정도 병원, 의원 이런 쪽에 지금 네트워크를 구성 중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구축이 완료가 되고 나면 뭐 그 다음에는 좀 이 정책하고 맞물려서 좀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조금 원격 의료 관련해 갖고도 지금 뭐 정책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강무 전문가 얘기해 준 거 뭐 그것도 마찬가지였죠. 뭐 상수도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있고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뭐 얼마 전에는 중소형 건설주들 이런 것들을 확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것들 한 번씩 이렇게 돌고 한번 이쪽으로도 돌아올 때가 됐다 싶어서 오늘은 좀 원격 진료를 선정해 봤습니다. 일단 원격 진료에 대한 키워드가 언제 나올까 생각이 좀 되었었는데, 아무래도 이 신규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모습들, 그래도 좀 향후에 어떤 시기점에서 이제 정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빨리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나왔죠?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네. 변이가 또 생겼다 그러잖아요. XE 변이라고 하면. 저거 지금 오미크론하고 네. 스텔스 오미크론하고 그 네. 혼합한 거 그런 거라 그래요. 네. XE 변이가 나와서 얘 같은 경우는 독성은 낮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는데 이 전파력은 이 오미크론보다 한 45% 정도, 네.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한 10% 이상 네. 이 전염성은 더 강할 것 같다라는 그런 네.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뭐 XE 변이도 있고 XD 변이도 있고 뭐 XF 변이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바는 아닌 그런 모습이지만 네. 자, 지금 뭐 이런 부분들도 이 코로나 변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변이가 될지 그런 부분들을 진짜로 잘 알 수가 없어요. 잘 네. 알 수가 없는데 네. 하여튼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네. 그 변이가 점점 약해지는 것도 이 전염병이 그렇다 그래요. 뭐 네. 변이가 되면서 이 전염병도 사람 몸에 이렇게 적응을 해야 사람이 네. 죽으면 자기들도 죽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안 죽을 만큼 아프게 하는 뭐 그러면서 지들도 같이 공생하는 네. 그런 쪽으로 진화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뭐 이 또 이 원격 의료 뭐 이런 부분들도 또 네. 한번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네. 되겠죠. 제가 이재필 전문가님이 이 포커스 EJ 원격 의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이제 유튜브 창 안에서 뭐 여러분들과 또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원격 의료의 핵심은 이제 비대면으로 해야 되고, 화상으로 연결하는 그런 관점에 대한 포커스보다 나의 상태를 전자 문건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자가진단 의료기기가 핵심이다라고 제가 채팅을 썼어요. 이제 저는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준호님이나 마그나님 등등등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비대면 이제 영상 화상 의료를 받으려면 내 모습이 멀끔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비누와 샴푸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그럼 치약은 안 쓰세요라고. 기발한데요. 네. 아, 그래서 깜짝 진짜, 놀랐습니다. 예, 기발합니다. 네. 여기서 치약은 수혜주가 아닙니다. 그렇지. 뭐 이는 그냥 잘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해서 이 화장품도 수혜주가 될 수 있겠네 그러면. 뭐 비비크림 정도? 네, 수혜주가 될 수 있겠네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네. 해야죠. 아, 색조 화장품? 네, 해야죠. 뭐 이제 곧 색조 화장품 시대가 오지 않을까. 자, 일단 농담 반 진담 반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궁금한 내용들, 그리고 또 주식적인 아이디어로 해서 이제 제가 채팅을 좀 같이 소통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뭐 TV로 시청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켜시고 유튜브로 접속하셔서 또 간단하게라도 또 저희와 채팅을 좀 나누신다라면은 재미도 있고 또 유익한 점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탑픽 종목도 이제 들어봐야 되겠죠? 예. 자, 오늘 탑픽 종목은 네. 비트컴퓨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 이 비트컴퓨터는 지금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2010년도부터 이 원격 진료 관련해 갖고 계속 사업 준비를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근데 지금
12년째 준비만 하고 있어요. 네. 12년째 준비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 관련해갖고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쌓였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원격 진료 관련해 갖고 매출액이 나오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약간 발생됩니다. 많지는 않고요. 지금 뭐 한 30억 정도 그 정도가 원격 진료 관련해 갖고 매출액이 발생됐다 그래요. 자, 근데 또 이게 하반기에는 만성관리 원격 솔루션이 있습니다. 요게 만성질환관리 원격 솔루션. 요게 하반기에 조금 시행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 공급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컴퓨터가 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원격 진료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이 비트컴퓨터예요. 자,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이 마찬가지로 1,600억 정도 그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자, 실적 부분으로 봐서는 아까 그 인성정보하고 시가총액은 비슷한 모습이었죠. 근데 실적 부분은 비트컴퓨터가 훨씬 좋습니다. 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 364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는데, 자, IT 기업답게 영업이익은 64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20%가 영업이익률이 훌쩍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책하고 좀 맞아 들어가서 매출액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요. 굉장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12년째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풀렸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가 비트컴퓨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원격 진료를 위해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가진단 의료기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개인 의료 정보가 또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IT 인프라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수혜주가 된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상회의에 완전히 꽂히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원격 진료에 대해서 이제 화상으로 한다는 것에 꽂히셔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AI, 뭐 딥페이크 이런 쪽으로도까지 넘어왔다라는 것. 네. 근데 이게 지금 네. 현재 우리나라가 네. 가장 안 되고 있는 나라가 네.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네. 뭐 조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물론 뭐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의사 선생님들도 네. 다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다 이유가 있으셔서 반대를 하고 그러시는 거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그냥 저 시골에 우리 아버님만 하더라도 예전에 계실 때요. 그때 네. 조금 탄광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진폐로 좀 고생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거 가끔 가다가 뭐 그럴 때 거기서 그냥 원격 진료가 되면 거기 강원도 태백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네. 꼭 서울까지 오셨거든요. 멀리도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까지 왔다가 뭐 그다음에 검사도 검사를 하고 네. 뭐 이렇게 갈 때도 있지만요. 검사할 때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왔다가 그냥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와서 어떻습니다라는 결과들로 그까지 또 갔다가 네.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불편함을 그러니까. 겪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저희 그 인구 구조상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가 앞으로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는 어른들도 네. 스마트폰 다 만져요. 다 맞아요. 만지고 뭐 다 네. 할 줄 아세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 인프라나 여건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네.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또 지금 아까 뭐 이거 조금 자료 찾으면서 네. 250억 불 정도 된다라는 게 2020년도도 네. 그래도 250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조 정도는 되잖아요. 30조 정도 되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는 이쪽에서 네. 꽤 많이 매출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네. 좀 보조를 못 맞춰가면 네. 그럼 뭐랄까 뒤처지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영국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증기기관으로 자동차를 만든 거, 네. 자동차를 영국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마부들, 뭐 그런 네. 분들이 압력을 넣은 거죠. 이 자동차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의회 가서 막 저 압력도 넣고 막 네. 그렇게 하니까 국회, 의회에서는 보니까 표가 어마무시하게 많거든. 이쪽이, 마부 쪽이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서 네. 법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네. 붉은 깃발법이라고. 네. 자,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법이냐 하면 네. 자동차가 이렇게 갈 때요. 네. 뭐, 일정 거리 앞에서 네. 앞에 깃발 흔들면서 빨간 깃발을 흔들면서 앞에 사람이 가라, 먼저. 그리고 차는 그거 뒤따라가라. 이런 법이었었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지금의 신호등이네요. 그러니까 네. 사람 걷는 것보다 빨리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조건 앞에 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뭐 그 자동차 네. 그때는 저 증기기관이었으니까 네.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네. 이런 걸로 인해서 말이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인해 갖고 영국이 가장 먼저 증기기관 자동차를 발명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걸로 인해 갖고 영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발전이 안 됐고 오히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영국의 뭐 똑똑한 자동차 회사들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지금 자동차들 중에서는 네, 땡땡이 있죠. 독일 네. 쪽이 네. 훨씬 더 이게 좀 그럼요. 잘 돼 있거든요. 네. 더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 개발했을 때 그때 아예 그냥 못하게 틀어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고 아마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빨리 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진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혁신밖에 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생각에서 뭐 전에 갑자기 뭐 붉은 깃발법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단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꼭 6월 1일 날 이재필 전문가님을 꼭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6월 1일 날 왜?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네. 아, 그때 지방선거? 아, 별로 지금 그쪽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아직까지는. 네. 일단은 지금은 의료계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 의료 정보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풀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저는 사실 컴퓨터공학 이제 전공을 가지고 있는 공대생인데, 제 남동생도 이 컴퓨터공학 전공이거든요. 근데 이제 남동생의 첫 직장 중에 하나가 US케어 회사를 다녔는데 상당히 이쪽 이 US케어 분야 쪽에서 아직 이제 정식적인 절차는 뭐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실제로 유전자 정보 이 비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저도 봤는데,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공공 데이터를 개방을 네.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공공 데이터를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되는 거죠. 지금 중국이 어쩌면 뭐 좀 있으면 AI 쪽에서는 미국을 네. 추월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이게 전부 다 국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의 힘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개인 정보고 뭐고 그냥 써! 그러면 쓰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제약도 많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따라가기는 좀 이렇게 차이가 나긴 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 대선 공약할 때 뭐 네. 이런 부분들 다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셨고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공공 데이터를 풀어야 되는데 네. 이걸 못 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한테 무슨 책임이 돌아올까봐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못 푸는 거다. 근데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공공 데이터를 좀 개방을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AI 사업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좀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뭐 사실은 우리가 원하면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웨어러블 기기도 있기 때문에 뭐 말씀해 주신 오늘 원격 진료는 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주가만 좀 올라주면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추천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광훈 전문가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화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추천주는요, 하나투어입니다. 저는 요즘에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준비하고 있는 섹터가 리오프닝 이 키워드인데요. 아무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들이 3월 21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 면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방역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리오프닝, 그러니까 경기 재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 개정된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안도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다라는 키워드가 될 정도로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이 방역 체계에 대한 모든 해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시장에서는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보복 소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면은 당장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은 그런 수요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뭐 참 좋은 여행과 같은 여행주들을 이 시간에 많이 소개를 드렸던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종목 하나투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반에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국내에 대한 자가격리는 있지만은 해외 쪽에서의 자가격리가 면제된 국가들로부터 해서 신혼여행 패키지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을 공격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때 1분기 때 사이판 상품을 내놓았을 때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이 때문에 1분기 실적 방어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동안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행주들의 실적은 상당히 정말 처참한 그런 실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풀리게 되는 여행 상품들에 대한 실적 변화는 상당히 주가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당장 규제 해제로 인해서 여행 수요가 빨라지지는 않겠지만은 하반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장에 대한 보복 소비가 여행으로 많이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때에는 바뀌어가는 날씨로 인해서 골프 여행객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커질 것으로 하나투어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분기, 2분기에 대한 실적 방어가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라면은 주가는 꾸준하게 연중 상승세를 멈출 이유는 없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난해부터 해서 현재까지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이번 이제 2주 동안의 기간을 보고 이 추가적인 거리두기 이 규제가 없어진다라면은 이번의 시세로 인해서 박스권 돌파는 쉽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우선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에 대한 대응인데 저는 이번 시기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키워드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라선다면은 가격적으로 다음 마디를 10만 원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 4천 원대까지 1차 목표가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 종목 박스권 상단이라서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박스권 하단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은 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등락폭이 좀 크다 보니까 짧게 리스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손절 아닐 때는 8만 2천 원대 이야기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박스권 돌파를 위한 내일짜리 시초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필 받을 종목은 남해화학입니다.
자, 이 남해화학은 다들 아시다시피 비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죠. 에그플레이션 관련되는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뭐 주가도 많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사실이고요. 관련주들이 처음에 뭐 사료주들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다가 또 여러 가지로 뭐 돌아가면서 좀 움직였었는데, 이 비료 관련주들도 약간 좀 움직였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예전에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돼 갖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그럴 때는 이 비료 관련주들이 뭐 좀 가장 좀 잘 움직이고, 또 실제로 이 수치가 늘어나는 건 이 비료 관련주들이 수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요, 조금 안타깝지만 이 에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이라서 그쪽에 지금 파종을 씨를 뿌릴 시기가 지나버렸습니다, 벌써.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에 지금 뭐 좀 해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수확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 농협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로 보면요, 그 비료를 이렇게 좀 각 기업들마다 뭐 조비면 조비, 남해화학이면 남해화학, 이런 기업에다가 저 연초에 야, 니들 올해 우리한테 얼마 정도 납품을 해라라는 그런 거를 좀 주는데요. 계약을 연초에 체결을 합니다.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이 비료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늘었냐면 이 남해화학의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는 야, 니들 올해 우리한테 한 1,800억 정도, 1,880억 정도입니다. 그 정도를 납품해라고 작년에는 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요. 올해 초에 1월 달에 계약 체결한 내용을 보게 되면 5,800억입니다. 무려 뭐 2배, 3배가 넘는 그런 숫자죠. 그래서 이 농협 쪽에 납품하는 부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남해화학이 단순하게 지금 그 비료 하나 뭐 요쪽만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부터 좀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변화를 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작년에는 삼성물산하고 해외 청정수소를 도입을 하는 거, 그런 거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뭐 아무래도 이 삼성물산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체결을 했다라면 청정수소는 그쵸, 그린수소라고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소 경제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래 계속 커나갈 수 있는 그런 미래 먹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고요. 자, 그리고 ENS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를 새로 하나 만듭니다. 지금 비상장 회사인데요. 요거는 ENF 테크놀로지하고 삼성물산하고 남해화학하고 이 세 기업이 합작해서 합작회사예요. 이 기업을 저거를 만드는데 요거는 반도체용 황산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걸 통해서 반도체용 황산 산업에도 진출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뭐 작년 이전, 그러니까 재작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뭐 여기서 그냥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비료 쪽, 오직 비료 뭐 한 길만 이렇게 봤었는데요. 기업이 점점 틀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가 상승률이 가장 클 때는 기업이 변화가 있을 때, 그럴 때 주가 상승률이 가장 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뭐 이 수소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렇게 부각이 되게 되면 이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작년에 11월 달에 좀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때는 제가 배워야 산다해서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남해화학을. 자, 요소도 우리 뭐 폐수 같은 데 보면 아까 뭐 수질 관련되는 그런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폐수 같은 데 슬러지라고 하죠. 그 찌꺼기들, 이런데 요소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요소에서도 마찬가지 수소를 빼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물에서 분해하는 것보다 요소에서 분해하는 게 훨씬 쉽다라는 뭐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도 이 남해화학이 비료, 요소 비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수소를 이 저장해서 운반하는 그런 과정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수소 기체 상태에서 통에 넣어서 운반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걸 수소를 액체를 만들어서 운반하는 거, 또 암모니아 형태로 운반하는 거, 그리고 이 요소로 만들어서 쉽게 할 수 있다라면 요소는 고체지 않습니까? 고체거든요. 요소 비료 고체인데, 자, 요런 거를 고체로 만들 수 있다라면 수소를, 그리고 거기서 뭐 쉽게 수소를 떼낼 수 있다라면 운반하는데, 옮기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가 워낙 초기 국면이라서 어떻게 이 기술 방향이 진행돼 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최고가가 작년에 16,400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 뭐 한 205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는데요.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죠. 농협경제하고 비료 연초에 계약 체결한 게 작년은 1,800억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5,8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나온 매출만 하더라도 올해 실적은 이거보다 훨씬 더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자, 해가 갈수록 이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올해 뭐 여름에 좀 기후가 조금 안 좋고 뭐 태풍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한쪽에서 가뭄이 많이 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식량난은 훨씬 더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뭐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본다라면 실적 부분들은 분명히 작년 실적보다는 저는 훨씬 좋으리라는 생각이에요. 자, 실적 작년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계약 체결해 놓은 거 그런 부분들 상당히 많고, 황산 산업이나 뭐 이런 쪽에서 신사업들 이런 것들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수소하고도 관련이 되고, 자, 그렇다면 작년의 주가 16,400원 이거를 뛰어넘지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올해 연중으로 본다라면 이것도 넘게 갈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그거는 나중에 가서 생각할 문제가 될 거고요. 자, 지금 뭐 일단 저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뭐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로 일단 설정을 해 두시고, 자, 일단 뭐 15,000원 정도 가면 그때는 또 분위기를 봐서 자, 뭐 좀 더 들고 가든가 그런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비료업체들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이는 시기가 있죠. 여름에 장마철 이럴 때 되면 좀 탄력이 상당히 좀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나오는 거 이런 부분들만 봐도 아마 1, 2분기 실적들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작년보다는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러면 올해 여름 이전에 이 전고점은 뚫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목표가 1차 목표가는 15,000원 정도를 드리겠지만 그것도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고요. 손절가는 1,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시장의 움직임이 좀 답답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 때문에 좀 빠른 종목을 찾거나 좀 뉴스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테마주의 움직임들이 요즘에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시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뭐 일단 오늘도 네.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또 갔어요. 네. 자, 오늘도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뭐 이따가 저녁에 주무실 때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